벅차는 이야기도 소중한 안건이 되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임시회의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로이라고 하고요. 오늘의 게스트분과 함께 45번째 회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소리 없는 박수를 쳐주셨는데 감사하고요. 네, 이번 게스트분은 또 저의 섭외로 이렇게 만남이 성사가 되었는데요. 네, 저도 약간 신기한 게 이게 저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이제 친구들을 데려온 적은 사실 잘 없거든요. 이렇게 다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약간 섭외해서 데려온 경우가 꽤 있었는데 끊길 듯 끊기지 않고 이렇게 또 제가 아는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제가 면접이 아닌 자기소개를 하는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거창하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닉네임과 함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문을 더 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후고요. 네.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닉네임이 윤후이신 이유는 뭘까요? 제가 대학생 때 만들어진 별명이고요. 아, 네. 그 쌩얼에 안경을 벗으면 당신 안경 끼고 있었는데 안경을 벗으면 그때 당시 이제 육아 예능에 많이 나왔던 진짜 그 윤후요? 네, 그 윤후를 닮았다고 해서 이제 뭐. 근데 약간 네, 그 이미지가 진짜 있네요. 있어요? 네. 그게 진짜 왜냐면 워낙 제가 뵀을 때부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동안 페이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연결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물론 그 윤호 친구도 많이 컸겠지만 저도 이제 그 방송의 옛날의 모습을 기억하고 저 사실 진짜 좋아요. 그 아빠 어디가 프로그램 진짜 너무 좋아하고 윤호도 진짜 좋아해가지고 왜 생각을 못했을까. 근데 그래서 우리 연이 이어졌나 보다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그리고 어제 제가 네. 좀 야식을 먹고 잤어요. 그래서 눈이 다 부어서 그래 보일 수 있어요.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맥락이 아니라 그냥 그 뭔가 귀염상의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전혀 네거티브한 쪽이 아니라는 말씀. 아니 저도 제 부은 눈이 부끄럽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더 비슷해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고. 어제 야식 뭐 드셨어요? 떡볶이와 순대. 떡볶이와 순대랑 나름의 단백질의 계란과 그리고 나름의 채소인 샐러드까지. 그래요? 네네네. 그렇군요. 약간 네 개발자로 일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혹시 일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지금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9월 말로 퇴사를 하고 지금은 부업 준비하고 이제 부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만 해요. 2월에. 네, 2월에요. 네네, 2월에 되어야만 하고 이제 그쯤이 되면 아예 다시 취준 모드로 완전하게 돌아갈 예정. 그러면 지금 녹음일이 이제 1월 말이니까 그러면 한 달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반이 안 되는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거네요. 약간 지금까지 부업을 잠깐만 무슨 얘기부터 할까? 제가 이제 무슨 부업인지 대충 알고 있으니까 지금 넘어갈 뻔했는데 어떤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무래도 거기에 포커스가 돼 있으니까 이제 개발자로서 윤우님도 계시지만 그 부업 얘기를 조금 더 먼저 해볼까 합니다. 네네네.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죠? 지금 저는 쉐어하우스라는 걸 준비하고 있고요. 네. 쉐어하우스라는 건 옛날로 치면 하숙이고 이제 요즘에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고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기도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공간에 여러 분들이 같이 모여 사는 주거 형태이고요. 지금 저는 집을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마치고 안에 1차적으로 꾸며놓기를 마쳤고요. 그리고 오픈이 사실 이번 주 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했어요. 하신 거군요. 네네. 오픈을 했는데 네. 이제 제가 생각한 꾸밈 정도보다 더 꾸며야 되더라고요. 이게 아직 안 올라왔군요. 느낌이. 네네네. 그래서 지금 오늘 토요일이니까 네. 내일 일요일에 그
제가 또 아는 식물 가게 사장님이 계셔가지고 네. 식물 가게 사장님께서 식물을 배송해 주실 예정입니다. 식물로서 좀 더 이제 플랜테리 이렇게 네, 맞아요. 플랜테리어 플러스 이제 엽서 포스터 같은 것들로 더 꾸미고 또 네. 집이 0에서부터 인테리어 시작하니까 완전 지로 바닥에서부터 네. 하니까 아이템을 고를 때 깔끔하게 하면 좋겠지라고 생각해서 정말 화이트로 다 했더니 집이 약간 창백해요. 생기가 좀 부족하구나. 맞아요. 그래서 지금 좀 따뜻함을 어떻게 더해줘야 하나. 저의 추구미는 아늑함, 따뜻함이었는데 지금 약간 집이, 추워 보이는 느낌? 네. 썰렁한 느낌? 맞아요. 나는군요. 실제로 눈으로 보면 그렇게 썰렁하지 않은데 사진으로 찍으면 너무 썰렁하게 나와서 어떻게 채워야 할지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약간 조명 같은 거를 좀 따뜻하게 쓰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그런 조명도 좀 부족하기도 해요. 제가 사놓은 게 충분하지 않아서 돈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건 저도 안 해봤지만 알겠네요, 정말. 그렇군요. 그래도 그거를 이제 약간 안정기가 된다는 게 어떤 정도의 느낌일까요? 2월에 이제 기대하시는 그 안정기가 어떤 느낌일까요? 안정기란 한마디로 만실이 되는 거고요. 네. 제가 준비하는 쉐어하우스는 대상의 분들이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그렇네요. 제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학기 시작 전에 만실이 되는 게 저에게 베스트. 맞네요. 네. 그쵸. 보통 계약을 하고 들어오는 거니까 3월이나 이럴 때부터 학교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뭔가 이런 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진짜 딱 2월이 그거네요. 그쵸. 맞아요. 그렇군요. 저 너무 궁금하고 사실 제가 이제 윤우님께 먼저 어쩌다 보니까 이런 소식들을 좀 이렇게 접하게 됐어요. 먼저. 그래서 막 그때 한창 그 뭐였죠? 약간 그 브랜드 이미지? 그쵸? 브랜드 명이랑 같이 있는 그 이미지 사진도 맞네, 제가 맞아요. 막 진짜 다 똑같아 보이는 사진인데 조금씩 다르다고 막 말씀해 주시면서 맞아요. 그것도 같이 약간 골라보고 맞아. 이런 것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정말 약간 물론 구상은 많이 돼 있지만 이미 그 집이 이제 막 다 비워져 있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딱 다 차 있는 상태에서 이런 집이다, 이런 구조다, 이런 것만 말씀해 주셨었는데 지금은 뭔가 그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때 연말이었나요? 맞아요. 그쵸? 예.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새 정말 많은 그 고뇌와 시도와 시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랬죠. 네. 네, 딱 원래 사시던 분이 네. 1월 12월 말 1월 초에 나가셨어요. 네. 그때부터 정말 그럼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월 말이 다 되어가니까 지금까지 짐을 싹 빼고 도배를 쫙 장판을 쫙 다 하고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이게 저도 그런 뭐 셀프 인테리어니 뭐니 그런 거 전혀 안 해보긴 했지만 뭔가 그 꽉 차 있는 공간을 비우고 다시 그걸 채운다는 게 되게 막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냥 상상으로만 했을 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또 그래서 막연하게 되게 오래 걸리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약간 어떻게 보면 빨리 이렇게 딱딱 착착착착 하신 거잖아요. 그 저도 그거를 다른 에피소드에서 느꼈던 게 이제 다른 분 얘기인데 제가 아시는 카페 사장님도 그 카페를 이제 계약을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그런 절차 같은 걸 다 하시자마자 진짜 한 2, 3주 만에 오픈을 해버리셨어요. 그 공사를 진짜 빨리 마치시고 물론 카페는 좀 더 작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이런 인테리어와 오픈을 한다는 거는 마음 먹으면 이렇게 빨리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약간 그런 걸 좀 느꼈는데 쉐어하우스도 뭐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착착착 하시는 걸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까지의 네, 결과물을. 너무 궁금하고 너무 좋아요. 또 저희 로고에 로이님이 도움을 주셨으니까. 맞아요. 응당 보여드려야죠. 근데 진짜 제가 고른 그걸로 쓰시고 계시나요? 그
아 그걸로요? 네. 좋네요. 그럴걸요? 그 이후에 제가 더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때 너무 쿨하게 이게 막 그게 구름의 모양의 위치였나요? 뭐 그런 게 달랐을 거예요. 근데 맞아. 제가 뭐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전 어쨌든 이게 마음에 들어요 하는데 아 그럼 이걸 해야겠네요 하고 그쵸. 진짜 그렇게 하셨다니. 제3의 저도 이제 충분히 고민을 한 상태에서 딱 저는 감을 네. 잘 모르지만 믿거든요. 왠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로이님의 감을. 그래서 그냥 바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더 늦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만남? 근데 이렇게 둘이 본 적은 사실 처음이니까 그쵸? 둘이 이렇게 얘기를 1대1로 이렇게 오랜 시간 하게 되는 건 처음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약간 소규모의 모임에서 만났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한 것 같긴 해요. 그죠? 그쵸. 네. 맞아요. 우리 집에 가는 버스에서 저희의 첫 연이 시작되긴 했죠. 맞네요. 저희가 그냥 그거를 말씀드릴까요? 그냥 뭐라 그러지? 그 뭐라 그러죠? 플랫폼 이름? 플랫폼 맞아요. 플랫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 뭐라 하죠? 취미 모임 플랫폼? 네, 취미 모임 플랫폼에서 이제 만나게 되어가지고 소규모로 이제 모여서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느슨하기 때문에 이게 잘 나와야 이게 연대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유대감이 생기고 근데 이제 윤우님과 저 둘 다 나름 성실하게 출석을 하고 그래서 약간 이제 서로 안면이 좀 트이고 그런 와중에 조금 더 약간의 더 연이 생기게 된 계기가 있었죠. 아 있죠.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네. 네. 주인공이시니까. 저희가 아마 그 모임의 마지막 모임이었을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 모임이었고 제가 곧 생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모임이 돼서 집에 가야 하는데 로이님이랑은 연을 더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이님 가신다고 할 때 저도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요, 뭐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고요. 저도 집에 갈 타이밍을 봤는데 이제 로이님은 가는 길에 연락처를 여쭤봐야겠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연락하고 싶은 분이 한 분 더 계셨죠. 네. 그래서 그분께는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로이님은 지금 같이 나가니까 가는 길에 은근슬쩍 어프로치를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집에 가는 버스에서 맞아요. 로이님 연락처를 제가 여쭤봤고 맞아요. 그때 이제 생일을 앞두고 있었고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윤우님의 생일 파티죠, 그죠? 네네, 제 생일 파티. 그리고 제가 전에 해본 적 없는 좀 나름의 거창한 생일 파티였어요. 완전 처음이셨나요, 그런 생일 파티가? 맞아요. 그렇구나. 네. 이제 퇴사한 기념으로 백수를 맞이하여 꿈을 펼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그 생일 파티가 윤우님의 약간 가까운 지인들이랄까요? 네, 맞죠. 그런 분들을 거의 몇 분이서 오셨죠 그때? 그때 30명 정도 오셨어요. 진짜. 그래서 그거 공간을 이제 대여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진짜로 이제 윤우님이 막 그런 파티 푸드 준비해놔주시고 약간 마니또 같은 거였나 뭐였죠? 그래서 무슨 선물도 시크릿 버디 맞아. 그래서 이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위한 선물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맞아. 가서 이제 교환하고 그런 진짜 생일 파티를 제가 초대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네. 진짜 약간 그런 경험은 쉽지 않은 귀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약간 보통 이제 윤우님의 지인분들은 아무래도 회사 생활도 하셨고 하다 보니까 거의 다 30대 이상 분들이 많으셨죠. 그렇죠? 네. 그랬을 거예요. 20대 완전 후반이시거나 30대 거의 그러셨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저의 뭔가 동년배나 또래는 없긴 했지만 그냥 이런 자리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약간 이런 정말 신박함에 또 일단 재밌었고 그리고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막 거기서 사실 저는 막 진짜 회사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 진짜 무슨 그런 관계망을 만들어 간다는 느낌은 없었지만 그냥 진짜 약간 그
파티를 주최하시는 윤우님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 나도 내가 이 정도의 MBTI E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나중에 해보면 진짜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열면 저도 초대해주세요. 기대되는데. 지금 저에게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초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연사님처럼 모셔서 약간 뭔지 아시죠? 네. 시작하는 말씀으로다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영광이네. 그런 거 시켜 이렇게 이렇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필요하시다면 하는데요. 근데 너무 네. 또 저랑 맞는 결이지만 또 다른 결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만약에 여시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자리에 감사하게도 로이님이 와주셨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 재미있는 추억을 같이 만들고 이제 또 그 후에도 원래 만났던 모임의 번개도 한 번 더 하고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얼마 전에 저에게 러브레터 보내주셔가지고 그쵸. 약간 쌍방의 러브레터가 됐네요. 네네, 맞아요. 먼저 생일 파티 얘기를 이제 꺼내주셨고 저도 이제 이 녹음 섭외로 연락을 드렸으니까 약간 쌍방이 그러네요. 주고받았네요. 네, 주고받았네요. 네, 다음에 또 주시면 또 가겠습니다. 좋아요. 재밌겠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약간 조금 신기한 인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녹음에 초대를 하게 된 거는 그냥 되게 저는 일단 여기 녹음하러 오시는 분들이 저의 나이 또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회사 다니시더라도 완전 사회초년생 분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다른 그런 게스트분들을 모시는 것 자체가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윤우님의 그런 에너지가 좋았기 때문에 녹음 2시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섭외를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또 그리고 가능하죠.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먼저 약간 이제 생일 파티도 초대를 해주셨고 약간의 그거에 장이 살짝 열렸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살짝 더 물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모임만 했었으면은 살짝 못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네. 어사겠죠. 그쵸. 더 어사였겠죠. 네네네. 맞아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트여가지고 이렇게 성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그러면 전 약간 뭐 윤우님의 뭐 직업적인 거나 뭐 지금 준비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더 얘기를 해도 재미가 있긴 하겠지만 뭔가 적어주신 내용들 중에 요즘 하는 생각들에서 충분히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가볼까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데드라인의 필요성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딱 뭐라 해야 되지 명사형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에서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일 얘기에서 잠깐 벗어나려고 했지만 다시 일 얘기로 뭐, 가는 그래도, 주제이긴 해요. 데드라인의 필요성이라는 건 제가 지금 준비하는 쉐어하우스에서 많이 느낀 거였고요. 데드라인이 오픈일이었죠, 저한테는. 네, 이번 주 월요일인 오픈일이었고 오픈일이 만약에 없었다면 더 늘어졌을 것 같은데 제가 오픈일을 처음에는 월요일이라고 1월 19일이라고 지정해놨던 이유는 이쯤이면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네. 원래 오픈 준비는 2주를 할 예정이었고 거기에 일주일을 더한 게 월요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충분히 될 줄 알았고 그래서 블로그에도 다 공표를 해놨고 문의를 주신 분들한테도 1월 19일이면 오픈이 되니까 그때 이제 뭐 공간 사진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도 1월 19일이면 제가 사진 보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려놨는데 전날이 됐는데 아직도 짐이 한가득인 거예요. 집에. 네. 짐이 한가득이고 아직 안 온 것도 있고 그랬지만 그 전날인 일요일에 어머니의 도움 빌려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다다닥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에도 정말 아침부터 낮에는 사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타타타타 했어요. 결국에는 뭐 낮도 지나고 거의 5시가 되긴 했지만 만약에 그 데드라인이라는 게 없었다면 뭐 지금까지도 뭐 1월 내내 2월로 넘어갔을 수도 있죠. 일이 진행이 잘 빠르게 되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드라인의 필요성이라는 게 한 번 더 느껴졌던 계기였죠. 그 데드라인이라는 게 많이들 있어야 한다고 말은 하잖아요. 근데 말은 하지만 그 데드라인이라는 게 사람을 사실 마음을 굉장히 쪼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왜 꼭 만들어야 하지? 데드라인이라는 것은 나의 페이스대로 가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꼭 목표 설정을 할 때를 보면 목표 설정을 한 걸 주변에 공표해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도 목표 작심삼일하고 못 지키는 날도 많은데 그게 효과가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조금 더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일이긴 했지만 네.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정말 일의 추진력에 많은 도움을 주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삶에 있어서 제 부업이 아닌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데드라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고 가야 내 삶의 추진력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좀 많이 느낀 경험이었죠. 맞아요. 진짜 그 데드라인을 내가 미룰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리면 그 밑도 끝도 없이 진짜 미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말씀하신 것들이 다 공감이 되죠. 사실 데드라인이 주는 그런 압박감, 그 쪼들리는 그 마음, 그 불편감 때문에 뭔가 더 여유 있게 생각하면 될 것도 안 되는 그런 기분도 막 들고 그렇게 약간 불편감을 느끼는 게 맞나?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근데 저는 제가 진짜 그 끝맺음을 참 어려워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데드라인의 필요성 너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불편감을 내가 마땅히 감내해야 되는 불편감이다라고 인정을 한 지는 아주 꽤 오래되긴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다만 너무 힘들 뿐. 네, 힘들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진짜 외부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딱 쪼이는 게 없어. 뭐 예를 들어 학교를 다닐 때 시험 기간은 사실 내가 정한 시험 기간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정해져 있고 수업에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날은 시험 무조건 보는 날인 거잖아요. 그건 내가 뭐 힘들고 괴로워도 미루고 싶어도 미룰 수가 없는데 그 학교를 벗어나면서부터는 그걸 정하고 행동하는 일이 다 내 몫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사실 윤우님이 말씀하신 그런 쉐어하우스를 오픈하는 것도 물론 윤우님의 이제 의사 결정으로 1월 19일에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딱딱 하신 거긴 하지만 그게 이제 블로그에 공표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그 가이드라인이 생긴 거잖아요. 예. 뭔가 이제 내가 손을 써서 내 맘대로 미루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이런 뭔가 기능적인 거를 좀 만드는 것도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도 하나의 그게 노력이고 나에게 필요한 거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점 때문에 로이님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고 네.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어떤 점일까요? 부끄러워하시고 계신데. 네. 듣고 싶네요. 이렇게 불편감을 견뎌야만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지 꽤 오래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저는 또 거기서 감탄을 하는 부분인 거죠. 저는 뭐 사실 우리가 머리론 다 알아요. 데드라인이 있고 있을 때 뭐 사실 대학교에서부터도 과제라는 게
있고 맞아요. 시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억지로라도 머리에 지식을 넣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거는 우리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정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감내하기로 willingly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것을 정말 느껴서 내 그 깨달음을 그게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체화하고 가지고 있다는 거는 또 다른 거인 거죠. 타의에 의한 것과 내가 정말 깨달아서 자의로 그 불편함을 감내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꼰대 같은 마인드일 수도 있지만 나이의 차이가 조금은 나잖아요, 저희가. 아, 네. 근데 그것을 벌써 깨달으셨다고? 와, 진짜 이 사람은 성숙하다. 저는 그게 좀 감탄하는 부분이에요. 아. 전에 저희가 대화를 나눴을 때도 느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미성숙한 걸 수도 있어요. 이제 좀 철드는 걸 수도 있어요. 약간 제가 좀 그런 포인트에서 생각하는 거는 사실 저는 이게 약간 관점에 따라서 또 좋게 봐주시면 성숙한 거라고 또 볼 수도 있긴 한데 약간 한편으로 저는 제가 그만큼 부족한 거를 그냥 잘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부족한 점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검열을 하는 게 조금 살짝 이렇게 빨라서 그렇게 됐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이런 걸 막 엄청나게 애쓰면서 신경 쓰지 않고도 생각보다 이렇게 이 규율을 잡고 내가 내 할 거에 집중해서 그냥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쓱쓱쓱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저는 뭔가 좀 생각이 일단 많고 이렇게 뭔가 그런 외부의 자극들에 약하고 약간 이런 타입이어서 그런지 훨씬 휩쓸리는 것도 많고 그래서인지 막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더 크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약간 곱씹다 보니까 좀 더 그렇게 된 게 있는 것 같다. 예, 스스로 이렇게 느끼긴 합니다. 그런 곱씹는 게 전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그게 정말 한국 교육과정에선 좀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이 곱씹는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런 분들은 생각이 빨라지시더라고요. 판단이 빨라지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충분히 고민한 시간이 쌓여왔기 때문에. 그래서 곱씹어서 너무 힘들어 이렇게 멈춰 있으면 고여 있으면 그거는 이제 그분 스스로에게도 힘든 게 되겠고 주변 분들에게도 지인이나 주변 분들에게도 이제 힘든 게 되겠지만 곱씹고 그거를 쌓아서 올라가거나 내지 나아가는 분들이 정말 멋있는 생각을 결국에는 하시게 되고 그게 이제 말로 또 주변에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뭐랄까 곱씹어서 뭔가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있잖아요. 사실 거기서의 그 뭐랄까 약간 무력감이나 자괴감을 진짜 많이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서. 근데 그 결국에는 제가 혹은 누군가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각자가 그렇게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그냥 어떻게든 그 다음 스텝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냥 그런 살짝의 그게 뭐 근거는 없잖아요, 사실. 그냥 그렇게 믿는 그냥 그 마음인 건데 그거를 갖고라도 있으면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봤을 때는 그냥 영원히 고여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잖아요. 그냥 전혀 발전된 게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계단식 성장을 하잖아요, 사람이.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 살짝 달라져 있는 거를 느끼는 때가 오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뭔가 근거가 있어서 믿다기보다는 그냥 믿는, 그냥 믿고 가야 되는 약간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단식 성장을 내가 했구나는 거를 느낀 거요? 있으셨나 보네요. 느낀 거 사실 요즘에는 그런 성장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 고여 있는 시기에 전 지금 있다고 생각해요. 제 뭔가 직업 진로적인 거에 있어서는 그거를 겪고 있는 와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올해가 끝나면 정말
정말 너무너무 막 성취감이 장난 아닐 거고 한편으로 되게 내가 작다는 생각도 할 것 같고 하지만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할 것 같고 그런 다양한 것들을 그냥 꿈꾸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는 그런 제 꿈, 막 비전 이런 것보다는 관계에 훨씬 에너지를 많이 썼던 사람이었어서 그게 뭐 친구 관계든 연인 관계든 그런 거에서는 확실히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아무튼 저는 계속 감탄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그래서 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때도 분명 많았지만 그냥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성숙해지지 않았을까라고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네요. 네. 스스로의 만족감이 또 그렇게 만족감이 한 번 있고 성취감이 한 번 있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끝났을 때 나는 이 고여있는 과정을 지났을 때 또 다른 성취감이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맞아요. 필요한 부분이고 그걸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부럽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진짜. 그럼요. 맞아요. 그냥 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지성 믿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지만 모두들 자신을 믿고 모두들 자신을 믿으세요. 필요하죠. 네. 재밌네요. 이게 재밌는 게 저는 그 요즘 하는 생각들의 첫 번째 화두를 제가 이제 여쭤보면서 던졌잖아요. 그래서 약간 다른 거랑 완전 다 이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딱 봤는데 또 그렇진 않네요. 이제 또 적어주신 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는 일이라는 게 있다. 약간 전 이게 좀 궁금한데 이걸 뭘 말씀하실지 궁금한데 왜냐하면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는 일이 너무 많이 바뀌어 온 것 같고 그걸 뭔가 제대로 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 뭔가 부담감이나 책임감이나 약간 그런 것들의 감정이 쌓이면 결국 시간이 가는 게 느껴지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 부업이라서 부업과 관련된 생각들을 많이 그쵸,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는 일이라는 게 제가 하고 있는 부업이 자영업이잖아요. 그쵸. 자영업이면 셀프 고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주말 주중이 구분이 없고 퇴근 출근의 구분이 별로 없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녁을 먹고도 앉아서 여기는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배치를 이렇게 하려면은 이 아이템이 필요한데 근데 아이템 아무거나 살 수 없잖아요. 아이템 구할 때는 뭐 금액적인 제한도 있고 톤 색상의 제한도 있고 소재도 골라야 하고 이것을 제가 쓰는 게 아닌 고객분들이 쓰니까 또 여러 명이 쓰니까 얼마나 내구성이 좋고 오래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구매를 하다 보면 12시가 넘어가는 게 부지기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단 일을 했죠. 근데 했는데 다음에 내가 또 이걸 하고 싶은가? 라는 또 측면이 오잖아요. 매일매일 난 이 일을 해야 하니까. 근데 또 그 일에 빠져드는 데에 거부감이 별로 없이 다시 빠져들게 되고 또 다시 12시를 넘기게 되고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느낀 것 같아요. 우와. 제가 지금까지 다른 일들도 해왔지만 그 전의 일들은 잘 해야지 내지 잘 해야 하니까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하는 마음에서 했어서 막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한 적은 없어요. 네. 시간을 얼마나 썼는지 체크를 했지. 네. 투자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했던 일들이었는데 이번엔 정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하는 일이었어서 이런 게 정말 있구나 하는 걸 느꼈죠. 네, 뭐 우리가 진로 고민을 할 때 네. 많은 컨텐츠들, 많은 예시들을 주변에 보잖아요. 네. 특히 요즘 유튜브도 보면 뭐 어디 픽사 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뭐 작가분은 애니메이터 분은 이게 일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일 좋아하는 것 즉 일이 되어서 자기는 행복하다. 난 그런 일이 없는 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일이라는 게 나에게 올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런 게 있구나. 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이야기가 또 있어서 이 정도를 여기까지. 일단 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럼 결국에는 어떤 책임감과 결과물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어서 계속 하는 것에서의 거부감이 안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네요. 진짜 너무 저 살짝 그래서 너무 약간 우와 해서 살짝 약 소름이 돋았어요. 약간 그쵸. 뭐 어떻게 보면 또 본업이라기보단 부업으로 선택하신 일이니까 뭔가 조금 더 뭔가 취미와 취향에 맞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어떤 일이건 간에 어떻게 시작하셨든 간에 그런 맥락을 발견을 하셨다고 하니까 뭔가 삶에 있어서 되게 큰 발견을 한 그런 순간이지 않나. 맞아요. 되게 의미가 있네요. 의미 있습니다. 좋다. 로이님의 요즘은 어떠세요? 요즘 계속 이제 저는 약간 지금 제가 살짝 겪고 있는 과정은 맥락이 살짝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제가 업으로 삼고 싶은 일에 대해서 지금 약간 새롭게 공부를 하고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는 와중인데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책임감이랄까? 그러니까 근데 좀 막연한 느낌이 해요, 사실. 막 지금 내가 너 당장 몇 달 뒤에 돈을 펑펑 벌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뭐 그래서 저는 그 책임감이 약간은 막연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제가 선택한 일에 대한 책임감이 지금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이제 지금 이렇게 해주시는 약간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좀 약간 내가 추구하는 완벽함이라던가 그러니까 그런 목표치랄까 그러니까 약간 보는 눈이나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기준은 높은 거예요. 기준은 높은데 과연 내가 그만큼을 도달하기 위해서 정말 그만큼의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게 없는 것 같다는 다른 친구의 예시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랑 비슷하다고 느껴지니까 다른 친구 예시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저도 제가 들으면서 진짜 공감 인정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좀 이제 느끼면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걸 도구로서 익힐 때는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술적인 거 익힐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시간이 가도 딱히 상관이 없고 시간 정말 그냥 제가 뭐 이렇게 만지면서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컴퓨터로 하는 것도 재밌고 막 하는데 이제 그걸 약간 제 걸로서 만들어야 되는 그 시기가 오니까 그냥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그 폭이 제가 해본 적 없는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까지 저의 논리성과 상상력을 극대화시키면서까지 뭘 할 게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 하고 싶은 분야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해야 하는 나만의 것을 약간 창출해야 하는 그런 약간 스텝에 와 있다 보니까 그걸 제가 진짜 그런 벽을 넘거나 이렇게 깨본 적이 없는 거죠. 저 스스로. 그래서 약간 전 그런 지점에 지금 와 있어가지고 약간 요즘에는 이제 분명 이 시기를 넘어가면 그 다음은
진짜 사회에 나갔을 때 또 그 다음은 훨씬 괴롭겠지만 뭔가 윤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는 해요. 네. 지금은 아직 네, 해보지 않아서 네, 아직 넘어보지 지금은 않아서 뭔가 지금은 뭔가 제가 좀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고여 있는 그 아직 그 단계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 그 단계에 있고 그래서 막 잡생각이 그래서 많고 좀 회피도 하고 약간 요런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지만 그렇지만 뭔가 저도 그런 미래를 상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재미를 붙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화이팅입니다. 진짜. 앞으로 또 만날 기회가 또 있겠지만 만날 때마다 또 서로의 근황이 어떨지 되게 궁금해지는. 저도 진짜 저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또 윤우님이 무슨 얘기를 할지 진짜 둘 다 궁금해지네요. 격동의 시기를 겪는 우리 둘.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주제 같은 그런 주제들만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 약간 독서가 주는 유익함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뭐 이건 좀 뻔한 얘기 아닌가요? 독서가 주는 유익함 뻔한 얘기죠. 어떻게 느끼셨어요? 요즘 느끼시는 거예요? 맞아요. 요즘 느낀 거고요. 독서가 주는 유익함 많이들 얘기하지만 안 읽잖아요. 우리가 안 읽죠. 그래서 저도 책을 안 읽고 살다가 읽기 시작한 지 이제 아마 3년쯤 돼갈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독서가 주는 유익함을 최근에 느꼈던 지점은 제가 예전보다 말을 잘해요. 그래요? 네. 정말 심플하게 얘기하면 말을 잘해요. 과거에 제가 어땠는가? 지금은 찬영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이 부드럽게 대화를 잘 하지만 예전에 책을 읽기 전에 저는 말을 한번 하기 전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정리를 해서 얘기하는 스타일이었고 그렇게 정리하고 내뱉은 말도 시작은 했는데 끝에 가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하면서 저의 논리가 흐트러지고 중구난방의 얘기를 하고 있고 말을 많이 더듬고 그랬던 저였죠. 그랬던 저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 3년 전과 비교를 해보셨을 때 확 체감이 되시는군요. 네. 이번에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은 퇴사를 했지만 원래 같은 팀 회사에 계셨던 분들이랑 회사에 있을 때부터 독서 모임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최근에 독서 모임을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독서 모임을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오는 길에 느껴지는 그 만족감이 있었어요. 나 오늘 되게 말 잘했다.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후회되는 말은 거의 없다. 그런 느낌이 확 들면서 거기에 가장 큰 공을 가져가는 건 독서지 않을까 하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다다른 거죠. 대박. 약간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딱 생각났다 사라졌어요. 머리에서. 뭔가 일단 윤우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게 좀 신기해요. 제가 만난 윤우님은 이제 어쨌든 꽤 최근 몇 달간의 윤우님이고 이미 독서의 그 획을 쌓아오신 그 이제 경력자셨던 건데 그래서 저는 방금 사실 녹음하면서도 좀 초반에 살짝 느낀 게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느낌, 그러니까 살짝 그 중심을 저보다 더 잡고 계신 느낌을 살짝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주제 물론 막 사실 이거 자체가 막 이 한 주제로 무조건 꾸쭉 가야 돼 이런 팟캐스트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마인드맵 하듯이 뻗어가는 재미가 있는 팟캐스트긴 한데 이제 그래도
약간 뭔가 생각할 만한 얘기할 만한 주제가 나왔을 때 이제 그걸 이제 밀고 나가면서 또 느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뭔가 좀 이렇게 잘 하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조금 느꼈는데 또 마침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뭔가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말을 잘 못하는 느낌? 말을 정말 잘 못했습니다. 아 정말요? 정말 잘 못했고 독서가 가장 큰 공을 가져가고 또 그런 저의 답답한 시절을 옆에서 경청을 잘 해주고 또 배울 점이 많았던 분들이 옆에 있어서 또 거기서도 많이 배운 것 같고 또 제가 트레발이라는 독서 모임도 꽤 오래 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멤버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그 모임을 진행하는 모임장의 역할도 했었거든요. 완전 발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모임장 역할을 하면서 또 많이 성장했죠. 네, 말을 하는 스킬이 생각을 정리해서 말을 하는 스킬이. 그러면 옛날에 독서를 하기 전에는 막 생각을 좀 오래 하고 말을 좀 천천히 하시는 편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오래 했을 때 그럼 그만큼의 나오는 아웃풋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으셨었나요? 그쵸. 오래 하긴 했지만 맞아요. 그게 막 되게 신중하고 그렇다기보다는 고인 생각. 발산되지 못하는 혼자만의 고인 생각. 잠깐만. 괜찮아요 이거? 네, 얘는 괜찮은데 냈다가 당겨버렸네. 고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고인 진짜 웃기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고 달라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제가 인복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닮고 싶은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닮고 싶은 분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 책을 너무 많이 자주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책을 읽어야겠다 해서 이제 혼자는 또 안 읽으니까 그래서 이제 트레발이라는 독서 모임을 찾아가게 된 거였고 또 그래서 개발자 독서 모임이 있길래 거기를 찾아 들어가서 책을 읽기 시작하고 책을 읽다 보니까 여기서 나누는 대화들이 조금 더 알차게 굴러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제가 멤버로서는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모임장을 해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만족하고 갈 수 있는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스스로도 만족하고 그래서 이제 모임장을 하게 됐고 모임장을 하나를 하다 보니까 독서 사실 말고도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것 중에 하나를 또 발견한 게 회고라는 이제 또 방법을 발견하게 돼서 회고 모임을 하게 됐고 회고 모임에서도 이제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 좋은 분들을 만나서 거기서도 모임장 하면서 또 진행하는 것을 이제 단련 연습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 그때도 이제 다 모임마다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독서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고 대화를 하게 되고 진행을 해보게 되고 다양한 경험을 얻은 거잖아요. 독서를 시작하기 전에는 한 해가 끝났을 때 그 전년도가 끝났을 때와 지금 올해가 끝났을 때에 나는 다른가? 별 다른 해를 보내지 않은 것 같은데 해를 끝마치고 시작하는 데에 별다른 썩 좋은 기분이 아니었어요. 좋은 기분이 아니었는데 그런 독서를 시작하고 좋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경험하고 나서의 한 해를 마쳤을 때는 정말 감회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독서 막 즐겁진 않아요. 아직 막 엄청나게 즐거워서 매일매일 찾아 읽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가 되긴 했어요. 제 인생에. 그래서 이제 독서 모임도 꾸준히 하고 있고 여러 분들도 많이 만나는 모임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만난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로이님이고 네. 그렇게 만난 여러 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다 보니까 저만 알기 아까워서 만든 게 생일 파티였어요. 이렇게 세계관 마냥 이어지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랬죠. 근데 진짜 방금 해주셨던 말씀들 중에 인복이 많다 막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생일 파티 때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걸 주최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되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모은 거잖아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엑기스 맞아. 내 인간관계 보석함 맞아. 보석함 마냥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정말 이런 거를 하려면 또 근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또 좋은 인연들을 약간 이렇게 구축을 하시고 그 안에서 또 막 만들어진 건데 약간 그거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약간 독서가 그게 그 물꼬를 터주는 맞아요. 시작이 됐다. 맞아요. 오, 되게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윤우님한테는 독서 그냥 책 읽기 그거 약간 그 이상의 의미가 되긴 하겠네요. 그렇게 그쵸. 의미 부여를 해보니까. 맞아요. 책이라는 게 예전에는 네. 책이 뭘 그렇게 나한테 줄 수 있지? 뻔한 이야기, 뭐 자기계발서 같은 거는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지나간 뉴스일 수도 있고 몇 년 전에 책이라면. 네. 근데 지나간 이야기여도 뻔한 이야기여도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천을 안 하고 나중에 다시 깨닫는 것처럼 네. 책이 그런 걸 줄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깨달음을 줄 때도 있고 뭐 당연히 새로운 걸 알게 될 때도 있고 그 책을 기반으로 대화를 나눌 때 보면 나는 이걸 그냥 지나간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기도 하고 그런 좋은 매개체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독서 모임을 전 사실 해볼 생각을 아직 그러니까 안 하진 않았는데 독서 모임을 내가 직접 책을 골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도 많잖아요. 그냥 약간 딱 정해져 있거나 이런 게 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아직까지는 그 책 읽는 걸 뭐랄까 즐기는 한편 약간의 의무감? 뭔가 그래도 읽어야 된다라는 마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만 읽기는 하는데 대신 저는 약간 블로그 같은 데다가 책 읽은 거는 써서 이렇게 하려고 좀 근래 들어 시작했어요. 한 저번 해 말부터는 그런 걸 좀 해야 적어야 또 남더라고요. 적든 뭐 이렇게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그게 남는 게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는데 그냥 흘려보냈다가 다시 깨닫는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안다는 착각을 할 뿐이지 진짜 내가 이 뼛속 깊이 아는 건 사실 진짜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흘려보내는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붙잡으려면 확실히 독서 필요하고 독서 안에서의 그런 기록이나 뭔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나눈다거나 그런 건 진짜 해야 확실히 더 나의 기반으로 남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로이님과 연을 맺게 되는 분이 있다면 꼭 잡으세요. 이 사람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저는 또 그걸 글로 남기신다고 해서 또 거기서 감탄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글로 남기는 것은 네. 정말 어떤 생각이든 어떤 유형의 일기든 메모든 독후감이든 텍스트로 남긴다는 것 그 행위가 주는 또 다른 차원의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머릿속에서 나온 내 생각이지만 그걸 작성하는 행위에서 또 생각이 한 번 더 정리가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걸 딱 다시 적어놓고 나중에 다시 봤을 때의 또 느낌이 다르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적는 행위가 내 생각을 한 번 더 다지는 그래서 또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행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또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내용들 중에 회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 저는 회고라는 게 궁금했던 게 뭐가 다른가요? 약간 일기나 어떤 다양한 방식의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그 회고라는 명칭을 쓴다는 게 어떤 그런
큰 맥락의 주제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회고라는 건 일단 영어로 하면 리뷰잖아요. 네. 또 다른 영어 단어가 있긴 하지만 네네. 많이 쓰는 단어로는 리뷰고 평소에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를 리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일기일 수도 있어요. 시작은 일기죠. 근데 일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뭐 회고에도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있는데 우리가 연말에 하는 것처럼 연말 회고하듯이 올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서 나는 무엇이 좋았고 어떤 것이 아쉬웠고 그래서 나는 다음에는 이걸 안 하고 싶고 이거는 더 발전시켜서 어떻게 해보고 싶고 하는 다음 스텝을 위한 점검? 일기를 쓰고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하는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뭔가 뭐 백지에 써내리는 느낌도 가져갈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뭔가 질문이나 이런 카테고리 같은 게 좀 있는 건가요? 그쵸. 저는 지금 회고 모임을 네. 또 하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정해져 있는 회고 프레임들도 있거든요. 네. 뭐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네. 뭐 4Ls였나 5Ls였나 뭐 like 등등등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뭐 이제 영어로 된 단어들로 조합된 그런 정해진 규격도 있지만 지금 제가 하는 회고 모임에서는 그 회고 모임을 진행해 주시는 분이 오랫동안 회고를 개인적으로 하시면서 네.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하는 질문지를 주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매주 하는데 네. 뭐 시작 그 회고 질문지 시작은 뭐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거기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그 다음 질문에는 뭐 이번 주를 지나면서 깨달음이 있었나요? 어떤 걸 깨달으셨나요? 뭐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또 이번 주에 가장 감사한 사람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다음 주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번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고 하는 뭐 일주일 단위의 회고라면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제가 느끼는 그 회고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느낌이긴 하네요. 맞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저는 이미 회고를 하고 있었네요. 그러면 제가 사실 아까 이제 책 그것도 올린다고 하긴 했는데 사실 책을 정리해서 올리는 것도 약간 생각보다 품이 들잖아요. 그쵸. 뭔가 또 이게 시간이 오래될수록 휘발되잖아요. 맞아요. 읽었던 게. 그래서 내가 이게 이게 뭐라 그러지? 하이라이트를 해놔도 이때 이거 왜 하이라이트 해놨지? 나중에 이렇게 된다고요. 맞아. 네. 분명 느끼는 게 있어서 딱 뭔가 한 걸 텐데 그래서 약간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좀 미루면 밀리게 되는 독서 기록은 좀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아까 말한 그 맥락에서도 이어지는 게 약간 뭔가 어쨌든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뭔가 뭐 한 해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은 이렇게 흐르는데 그냥 뭔가 분명 또 내 생각도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변화가 그쵸. 있을 텐데 그쵸. 그게 너무 하루하루의 미묘한 것들이니까 사실 내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도 거기에 있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기억력도 진짜 안 좋고 그렇거든요. 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생각하는 게 많아서 그래. 그런가? 근데 그 얘기도 했어요. 생각을 많이 하려면은 저는 생각했던 거는 다 빨리 맞아. 넘겨야 되고 그럼요. 또 새로운 생각 나오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기억력이 좀 안 좋은데 그런 것도 저도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뭔가 그 내가 발견한 것들 생각하는 것들을 좀 내가 스스로 이렇게 깨우쳤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 지난해 또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게 참 안 좋은 면도 많지만 되게 좋은 순기능도 있는 것 같은 게 그런 2026년이 100일 남았다고 맞아. 그래서 하루에 한 질문씩 올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97일 남았나? 그러니까 한 가을이었을 거예요. 그때 9월인가 10월 뭐 그때쯤인데 그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날짜를 보니까 한 3일 지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였으면 그냥 넘기고 말았을 텐데 한참 그런 생각을 하던 때니까 그래서 그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 채웠거든요. 그래서 31일까지 이제 그걸 이제 해가지고 올리고 그래서 이게 근데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질문이 달라도 내가 생각하는 맥락이 같으면은 또 이 약간 연결되듯이 했던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걸 발견하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새해 되고서는 이제 할 게 없잖아요. 그 100개를 했으니까. 그 질문이 전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잘 해본 사람이 나에게 질문지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어떤 책방에서 하시는 거를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50일을 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무조건 하루에 하나씩 그거 써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증글 쓰고 있는데 아주 저도 그거 이렇게 막 두세 줄 적을 때도 있고 거의 한 페이지 적을 때도 있는데 그냥 그거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진짜. 그거 끝나고도 혹시 네. 헛헛하시면 저희 회고 모임에 오세요. 그니까요. 그럴까 봐요. 네. 회고 모임이 생각보다 제가 하던 거 그냥 하는 그런 거네. 맞아요. 약간의 강제성이 네. 있을 뿐 사실 그 강제성도 아니고 그 지금 저 포함해서 3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 나의 일주일간의 회고를 올리면 네. 서로의 회고를 읽고 네. 코멘트를 해줘요. 그럼 누군가가 저희 코멘트를 해주려면 제가 써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게 즉 강제성이 되는. 그렇네요. 네. 저는 그래도 지금 저희가 1월 오늘 24일인데 그래도 50일 중에 24일을 지금 꾸준히 맨날 썼거든요. 이 정도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네. 데일리로 하는. 맞아요. 무조건 하루에 하나씩 올려야 돼요. 대단하다. 감탄이 끊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 게 그게 돈을 조금 내야 돼요. 엄청 조금이긴 한데 그걸 낸 것도 있는데 이걸 50일인가 그걸 다 채우면 그 책방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로 5,000원인가가 전환이 돼요. 너무 뭔가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타겟팅이 제대로 됐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다 채워가지고 포인트도 받고 책방도 가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화이팅. 열심히 화이팅. 네. 아주 정신이 혼미해요. 그래요? 그대의 매력에. 웃기다. 왜 웃으시죠? 왜 웃으시죠? 모르겠어. 웃기다. 진실옥은 대담 코너를 해볼 텐데 잘 가져오셨나요? 네.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에피소드 2개를 약간 제목처럼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네. 이걸 이제 맞추시는 맞아요. 이제 에피소드 쭉 듣고 제가 이제 맞추는 거죠. 네. 로이님께 저의 커리어 패스를 말씀드린 적 있나요? 커리어 패스요? 네. 어떤 대학에 진학해서 이런. 네네네. 근데 전에 어떤 일을 했고 이런. 들었던 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오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제목부터 말씀드려볼게요. 네. 너무 자극적인 거는 넣고 싶지 않았는데. 자극적인가요? 자극적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인생에 그렇게 큰 굴곡이 별로 없어서 가지고. 여기 굴곡 소개하는 데는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중문과 의류업, IT 스타트업을 거쳐서 개발 프리랜서를 하기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중문과는 기억이 나네요. 네, 중문과는 기억이 납니다. 오케이, 그럼 잘 가져온 것 같고. 네. 네, 두 번째는 헤어진 지 1년 만에 애아빠가 된 전 남친. 에? 1년 만에? 네. 1년이면 12개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년 뒤에 애 아빠? 네. 네, 출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오케이,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살짝 네네네. 들어볼까요? 이건 이제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 이제 또
진로의 장이 다시 제 앞에 펼쳐졌을 때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쉐어하우스 준비하고 있고 네. 쉐어하우스가 안정이 되면 다시 취준을 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다시 회사로 들어갈 생각이 지금 없어요. 오, 그럼 약간 프리랜서? 네네네, 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희 외숙모님께서 네. 외숙모께서 어느 단체 센터에 계시는데 네. 그 센터의 홈페이지를 리뉴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엔 제가 일을 하고 있던 중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발만 해서 될 게 아니라 그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지 기획도 해야 되고 그럼 디자인도 필요하고 네. 제가 하는 일은 그 디자인을 디지털화하는 네,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개발만 해서는 될 것이 아니었어서 네. 이거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까지만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에 다시 뵀었는데 뭐 따로 연락이 없어서 뭐 리뉴얼은 진행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게 마지막 소식이었어가지고 이제 그게 생각이 나서 연락을 드렸고 또 아직 안 하고 계시다고 하길래 그럼 제가 해보겠다.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2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여서 아마 이제 안정이 되고 나면 그렇게 개발 프리랜서로서의 일을 시작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제목이 중문과 의료 그러니까요. IT 스타트업을 네. 거쳐서 개발 프리랜서까지였으니까 네네네. 지금은 그래서 개발 프리랜서를 할 예정이고 네네. 저의 커리어 네. 진로의 시작은 중문과였습니다. 저는 중문과를 나왔고 중문과를 나와서 저는 당연히 중국어를 쓰는 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입학을 할 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막상 일을 할 때 중국어를 쓰는 저를 생각을 해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네. 왜죠?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중국어를 했는데 네. 사실 한국에서 우리가 모두가 영어를 10년 이상씩 배우지만 그것을 비즈니스 영어로 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차원의 다르죠.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돌아보면은 그냥 했으면 됐어요. 저보다 중국어를 나중에 시작한 친구도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그 비즈니스 레벨에 내가 맞추려고 노력을 해서 용기 내서 간 친구들은 중국어로 일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마냥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중국어로 뭔가를 하기는 포기를 했었고 네. 4학년이 돼서 이제 일을 찾아야 하는데 너무 진로에 대해서 그때까지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당연하게 뭐 대기업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되게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당연히 준비를 한 적이 없으니 떨어졌고 많이 지원해보지도 않았고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우리가 흔히들 좋아하는 일을 해라, 잘하는 일을 해라 뭐 이렇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지?를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때 저는 제가 옷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류업에서 문과생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디자이너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게 MD였고요. 머천다이저 MD였고 MD 중에서도 기획 MD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여차저차해서 기획 MD 인턴으로 들어갔었죠. 네. 알바로 들어가서 아마 인턴을 했고 인턴해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는데 일을 하고 보니까 이제 현실이 보이는 거죠. 지금 또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디자인에 대한 그런 막연한 환상이 있었는데 뭐 난 디자인 할 수 없으니까 현실에 맞춰서 들어간 게 기획 MD였는데 기획 MD는 사실 숫자를 많이 다뤄야 돼요. 엑셀로 다음 시즌을 기획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숫자로.
근데 그 생각했던 제 환상이랑 머릿속에 있던 환상이랑 현실이 많이 달랐고 또 의류업이 굉장히 박봉에 빡셉니다. 그래서 이제 뜨거 하고 나왔고요. 뜨거 하고 나오고 네. 그 다음엔 뜨거 하고 나왔기 때문에 회사를 다시 가야 하나 하는 생각에 있다가 다시 한번 제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건 여행이었고. 여행이요? 네. 네. 여행이어서 여행업은 사실 근데 또 여행업도 박봉이에요. 쉽지 않아요. 근데 IT 스타트업들이 막 붐이 일면서 여행업에도 새로운 물결이 들어온 거죠. 그때 이제 잘 나가던 여행 스타트업이 있었고 거기에 지원을 해서 인턴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이제 정규직으로 처음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일을 했는데 그때 일했던 건 직무가 운영 직무였거든요. 근데 운영 직무로 인턴을 시작하고 정규직을 했는데 정규직을 했을 때랑 인턴을 했을 때랑 일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제가 이것 역시도 지금 와서 더 철든 지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르게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네. 다른 태도로 다르게 임했다면 다른 관점을 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고 10년 뒤에도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10년 뒤에도 이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대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대체 가능하지 않은 인력이 되어야 하는데 네. 그럼 나의 기술이 있어야 하고 나의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직무는 또 뭐가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저는 로이님이랑 마찬가지로 네. 제 손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 손으로 결과물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을까? 다시 돌아와서 UX 디자이너. 다른 패턴의 디자인이지만 UX 디자이너. 원래 하던 일을 계속한다. UX 라이터. 이제 라이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개발자. 개발자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디자인을 디지털화하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개발. 네. 해서 그때 진로 고민을 다시 하고 선택한 게 개발자였고 개발자로서 IT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대충은 그 다양한 그 커리어 패스를 밟아오셨다는 거를 알기는 알았는데 뭔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걸 이렇게 로드맵처럼 들은 거 확실히 처음이 맞는 것 같고 네. 뭔가 근데 그 총 기간이 그러면 지금의 여기까지 지금까지는 아니더라도 퇴사 할 때쯤 아니면 개발자 딱 됐을 때쯤 처음 개발자 딱 됐을 때부터 그 중문과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나요? 제가 졸업을 19년도 2월 졸업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에 이미 의류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개발자가 된 거는 정확히 21년도 7월 3일부터 제가 개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제 아이디예요. 그래서 개발 아이디예요. 2173이 제 개발 아이디예요. 그리고 22년도 1월 3일에 제가 개발자로서 첫 취직을 해서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막 생각보다 엄청 많은 기간은 아니네요. 맞아요. 네. 그 개발 준비를 한 기간이요? 네, 그래서 이제 중문값 시작하셔서 약간의 그런 그걸 밟아서 되기까지가 그렇죠. 네. 엄청 긴 시간은 아니네요. 맞아요. 각각의 직무들에서 긴 시간을 가지진 않았어요. 그게 또 제가 지금
개발자가 되기 전에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어요. 아, 너무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네. 내가 그걸 가지고 해봤으면은 네. 좀 더 다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약간 이런. 네. 판단을 빨리 한 게 잘했다고 볼 수도 있죠. 잘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 짧은 기간 안에서도 내가 정말 그걸 진심을 다해서 했는가가 아쉬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 인생을 시작할 때에는 적어도 난 여기서 10년은 있는다. 그리고 10년 뒤에 내가 개발을 하던 안 하던 나는 개발을 해봤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10년. 이제 약간 저도 사실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인데 저는 지금 준비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한 일을 막 10년 이상 한다는 것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단순히 뭐 회사를 들어갔든 어떤 업을 삼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워낙 그런 게 재미를 찾는 게 되게 많이 바뀌는 사람이었어서 그런 직업적인 거를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한 가지 일을 내가 10년 동안 할 수 있을까? 그 이상을 하는 게 맞을까? 그냥 내 인생에 그냥 뭐 이것저것 다른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지금 느끼는 건 진짜 말씀하신 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이걸 한번 그래도 제대로 해봤다고 하려면 10년은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딱 10년이라고 생각을 해놓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그래서 뭔가 바뀐다면 그거는 막 뭐 3, 4, 5년 이 정도도 아니고 10년은 분명 할 것 같다. 이 일을 내가 마음 먹었으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역시 칼을 뽑아 들었으면 10년은 해야 되는구나. 그런 그쵸, 생각이 그쵸. 드네요. 뭐 중간중간에 네. 형태가 바뀔 수는 있죠. 네. 형태가 바뀔 수는 있지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도 네.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에피소드는 네. 이제 헤어진 지 1년 만에 애 아빠가 된 전 남친이라는 제목을 이게 그 가지고 자극적인 있고요. 네, 거죠? 맞아요. 정말 연애 이야기는 넣고 싶지 않은데 이것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거의 한 2년 전에 만났던 분의 이야기예요. 네. 어떤 모임에서 만나게 된 분이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찾던 이상형이 있었어요. 약간 외적으로요? 아니면 조건적으로. 조건적으로. 네, 조건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운동하는 개발자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핫바디 개발자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핫바디 개발자 주변에서 막 저를 네. 놀리시고는 하는데 네. 이제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운동의 필요성을 아는 분, 그리고 책을 읽으시는 분, 뭐 그 정도? 그 정도가 있어요. 뭐 키가 있죠. 뭐 키가 뭐 170 이상 뭐 이런 것도 있죠. 170 이상 뭐 당연히 제가 얼굴이 제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이상을 가지신 분,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운동을 하시는 분이었고. 운동을 이게 해명을 해야 되나? 운동의 필요성을 안다는 것은 핫바디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운동의 필요성을 잘 모르는 분에게 제가 운동은 필요해, 건강을 위해선 이건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그게 설득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맞죠. 네, 그래서 공감을 하시는 분이길 바랬어요. 그 책은 이제 앞서 저희 얘기한 그런 독서의 유용함을 아는 분이셨으면 했고 또 그게 많은 것을 보장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굉장히 부합하는 분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거기서 미스를 한 건 그런 조건에 부합한다이지 저와 잘 맞는지 대화를 많이 해보지 않은 상태였어요. 네. 그냥 모임에서 몇 번 뵀을 때
충분히 외향적으로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뭐 운동하신다고 하고 독서를 하시고 하니까 좋은 분인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귀게 됐죠. 급전개. 네, 급전개 사귀게 됐고 한 2달 정도 짧은 연애를 했습니다. 네. 당연히 예상된 결말이죠. 왜냐하면 충분한 대화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면이 제일 안 맞았나요? 재미가 없었나요? 아니면 가치관? 가치관이죠. 결국엔 맞아요. 생각하는 게 대화가 많이 끊겼어요.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진전이 안 되죠, 대화가. 네, 대화의 진전이 안 되고 맞아요. 어떤 생각하시는지 잘 유추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헤어졌는데 네.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연말이었고요. 그 해가 넘어갔잖아요. 네네네. 해가 넘어간 여름쯤에 제가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가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그런데 그 모임 이름으로 카톡 친구를 검색할 일이 있었어요. 그 여행 가 있는 중에. 네. 모임 이름으로 검색을 하니까 그 모임 이름 누구누구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네. 프로필 사진이 너무너무 화사한 거예요. 베이지색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분의 스타일이 아닌데 무슨 느낌이지 하고 프로필을 클릭해봤는데 웨딩 사진인 거예요. 너무 진짜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쵸. 네. 어이가 없었어요. 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겼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또 근데 연말에서 여름이면은 그쵸. 그러니까 한 반년 정도밖에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이가 없어서 웃겼고 네. 그랬는데 이제 그분의 또 사진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네. 끝난 인연이. 그럼요, 볼 수 있죠. 네, 그게 궁금해가지고 네.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기 풍선이 어딘가에 있었어요. 사진 진짜요? 어딘가에 새로 들어가신 집인 것 같았고 거기에 아가 풍선이 있어서 이분이 속도 위반을 하셨구나. 그러고 이제 전 같은 모임에서 만났으니까 종종 이제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될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고 이제 얼마 후에 프로필 사진이 아가 사진으로 바뀌었죠. 근데 그쯤이 이제 딱 저랑 헤어진 지 1년 뒤쯤이었어요.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뭐 얼마나 속도 위반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상이 안 되는 그 주변 타임라인이? 그쵸. 네. 제 주변 분들이 그래서 처음에 딱 듣고는 이거 뭐 양다리 그니까. 겹친 거 아니야? 그니까요. 근데 뭐 따지고 보면은 겹치지 않고도 가능한 시나리오긴 해요. 가능은 한데 이게 네. 약간 상식선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겹쳤다고 하면은 그렇구나가 되는데 이게 끝나고 했다 그러면은 시작된 관계였다면 그래서 굉장히 네 그랬고요. 이제는 뭐 시간이 지나서 처음에는 그랬긴 했지만 좀 놀랍고 그랬긴 했지만 약간 화나거나 막 이런 안 좋은 감정 드시진 않았나요? 안 좋은 감정이 들진 않았어요. 그래요? 네, 뭐 저는 이전의 모든 이별이 서로에게 좋게 끝난 이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한 선택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안 좋은 감정이 들진 않았지만 그 소식을 처음 봤을 때는 조금 놀랍긴 했죠. 네, 놀랍다는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 대체 뭐지? 네. 그렇구나. 네, 뭐 결론적으로는 잘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면 되는 거니까. 저도 뭐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많아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오 멋진 말. 행복한 사람이 많아지는 건 좋죠. 그러니까 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저는 이제 지나간 인연들이가 막 뭐 어떻게 저렇게 살든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냥 과거도 과거지만 정말 이제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살단 말이죠. 이제 그랬을 때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좋았던 사람이다, 나빴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 막 이렇게 뭐 안 좋은 방향으로 살면 그럼 뭔가 저는 모를 일이지만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좀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제가 만났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잘 좋게 그냥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그냥 그렇게 살면은 참 그게 제일 낫지 않나?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맥락. 좀 충분히 듣자마자 공감했어요. 공감했어요. 네, 듣자마자 다행이네요. 네. 진짜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네. 저 놀리려고 좋은 말. 아니. 그런 농담도 잘 못 쳐요, 제가. 진심으로. 네. 맞네. 네. 나중에 돌려 들어봐야겠더라고요. 제가 혹시 찔린 거죠. 보통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은 뭔 소리야 그게 약간 이렇게 반응을 보통 하니까. 저 따뜻한 사람이에요. 깊이 공감해주고 계셔서 너무 좋네요 지금. 아무튼 그런 썰이야. 고르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고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이 네. 첫 번째 썰에 네. 첫 번째 에피소드에 거짓말이 섞여 있다. 라고 해볼게요. 이유를 여쭤봐도 되나요? 이유는 일단 두 번째 썰이 엄청 간결했고요. 간결했고 아닌가? 다른 잠깐만. 에피소드 들어보니까 간결해서 부실하면 그것을 의심하시던데. 제가 최근에 정답률이 좀 안 좋아가지고 큰 자신감은 없고요. 그냥 약간 지르는 스타일인데요. 이제 그냥 별로 그렇긴 한데 갑자기 또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11년 뒤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1년 뒤가 아니라 뭐 한 1년 반 뒤 이러면 좀 현실성이 있는데 그죠? 두 번째 에피소드에 왠지 갑자기 좀 갑자기 고민하게 되네요. 그래요? 그게 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질러보세요. 항상 하시던 스타일대로 번복하면 또 번복한 대로 후회합니다. 그건 맞죠. 네. 근데 이게 갑자기 좀 혼자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의미 있는 발견이 돼가지고 기간을 그냥 속이면 되잖아. 간단한데? 참 이거 기간만 속이는 건 재미없죠. 저를 이렇게 또 가지고 노시네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트위스트하는 게 너무 쉽죠. 저를 이렇게 가지고 노시네. 그러면은 번복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으세요 정말? 너무 소나무처럼. 그러려고 있는 코너니까요. 제가 힌트를 드릴 수 다들 없죠. 제가 느끼는 게 게스트분들이 되게 약한 척을 초반에 많이 하시고 막상 에피소드 끝나고 나면은 되게 능청스럽게 항상 저의 말에 별로 개념치 않고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을 잘해주셨다는 의미로. 네. 그러면 그럼 저 진짜 번복을 해볼게요 이번에. 두 번째 이야기가 거짓말이 섞여 있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가실 거죠? 네. 오케이. 땡. 근데 아까 이유를 듣다가 말았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가 거짓이라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뭐였어요? 얘기할 게 많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쯤은 거짓말 할 수 있겠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전 차라리 그래서 양다리였다고 하셨으면은 그냥 완전 믿었을 것 같은데 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약간 이렇게 하셔가지고 뭔가 다른 1년 너무 짧은데. 뭐 세상에 황당한 일 많지만 그쵸. 심지어 1년이면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쵸. 제가 소화하기엔 참 황당한 얘기였어. 그쵸. 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게 거짓이었어요. 처음 말씀드린 거요? 네. 처음에 제가 취준을 다시 하면서 네, 그러니까요. 회사를 갈 생각은 없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회사를 갈 생각이 있습니다. 와, 저 약간 진짜 농락당한 기분이에요. 그냥 그거 편하게 한마디 하시고 뒤에는 그냥 편하게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이게 뭐지? 아니 이게 게스트분들은 다 처음이신데 제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게스트분들이 발전을 해서 오세요. 공부를 딱히 해오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기묘하네요. 왜 저는 점점 실력이 퇴화하고. 아니에요. 예습을 제가 잘 했다고 그런가요? 하시죠. 저를 파악하셔가지고. 그럼요. 그래서 네.
프리랜서를 할 수도 있죠. 제가 언젠가는 네.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사를 다시 갈 생각은 있고 저는 셰어하우스를 확장을 하고 싶기 때문에 지점을 늘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보증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고. 맞네요. 근데 외숙모 이야기도 사실이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완전 외숙모라고 나왔을 때부터 그냥 뭐 네, 숙모께서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네, 고민이 있으셨던 것까지도 사실이고, 근데 제가 다시 연락을 드려서 해보겠다고 한 것부터가 거짓이죠. 아, 그렇겠네요. 네네. 얼마 전에 다시 여쭤본 것도 아직도 진행이 안 됐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나름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잘 되었네요. 잘 먹혔네요. 예. 틀려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마지막에 추론 과정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듣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뭐든지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가 다예요, 사실. 이유가 제일 재밌고. 네. 좀 재밌었으니까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아직 안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죠. 정말 빨리 가요. 네. 지금 굉장히 신나신 것 같은데. 오늘의 안건을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의 안건은 네. 앞서 한 얘기와 맥락이 계속 이어집니다. 네. 내게 맞는 일이란 무엇인가? 맞는 일이란 무엇인가? 이 수식어를 고민을 했어요. 맞는 일이라는 것. 내가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뭐 나의 천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좋아하지 않는데 나랑 맞는 일을 하는 사람도 봤고요. 네, 그런 사람도 봤고 좋아하는 일인데 그 또 일로 했더니 맞아서 일로 했더니 좋아하는 일은 일로 하지 말라 취미로 남겨놔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일로 했더니 그게 또 잘 맞아서 일로 하는 정말 그 애니메이터도 있고 제 친구 중에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검사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는 공부가 싫대요. 근데 검사신데요? 네. 우와. 자기는 공부하는 거 싫대요. 근데 그 친구랑 저는 춤 동아리에서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춤이 좋대요. 춤이 좋은데 공부는 싫은데 잘해버린 거예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성적이 좋아서 이제 로스쿨도 잘 갔고 로스쿨에서도 성적이 좋으니까 검사가 된 거잖아요. 그쵸? 법원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됐고 근데 본인 공부가 싫대요. 그런 친구도 있고 그래서 나에게 맞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로 고민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넘어갈 때, 대학교에서 첫 직장을 가질 때쯤이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이 되어 보니 저도 29살 때 개발자로 할지 말지 고민을 했고 그때 저랑 같은 대학을 나온 경영학과를 나온 친구는 그때 승무원을 하다가 대기업으로 갔을 때였을까요? 네. 아닙니다. 대기업에서 승무원을 하다가 대기업을 갔다가 대기업에서 필라테스 선생님으로 바꾸던 시기였고요. 그쵸. 딱 그 친구, 저 또 다른 친구 다 29이었을 때 고민을 하던 시기였어요. 진로 고민 다시.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저는 또 진로 고민을 하고 있고 제 주변 다른 친구들도 끊임없이 하는 게 진로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진로라는 지금 말을 하면서 보니 네. 진로라는 단어가 주는
약간의 딱딱함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일이라는 건 그러니까 진로라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진로 탐색 너는 희망 장래 희망이 뭐니? 하나를 정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하나를 정하면 원앤올리. 원앤온리 하나를 정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되어야 하고 그것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져 왔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근데 사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꼭 거창하지 않아도 되고 아까 그 검사 친구처럼 꼭 좋아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네, 네.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전공과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나에게 맞는 일이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그냥 이 일련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건데 저는 나에게 맞는 일이란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의 균형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해주신 그런 여러분들의 사례, 뭐 검사분들의 사례도 있고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 사례도 있고 각자가 하고 있는 삶에서 하고 있는 그 일, 취미 모든 것들의 그 총량의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검사분이시라면 일을 뭐 더 오래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뭐 춤을 취미로 계속 하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애니메이터 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은 일이 너무 예를 들어 재밌어 하시는 분이고 그걸 잘 하시고 그래서 업을 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일도 그만큼 많이 하실 거고 심지어 쉴 때도 그거에 대해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걸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뭔가 취미로서 또 다른 맥락의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고 약간 그렇게 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그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워라밸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영업이라고 이제 그 쉐어하우스 얘기해 주셨는데 자영업 하는 건 사실 그냥 일이 곧 삶이잖아요. 네. 그걸 뭔가 출근과 퇴근이 없는 게 자영업 같은 일인 거고 사실. 그리고 또 뭐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도 또 워낙 그 분야가 많으니까 뭐 그냥 단순히 회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게 진짜 공무원처럼 그냥 이렇게 째깍째깍 되는 일이 될 수가 있고 진짜 사업가처럼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각자가 살고 있는 그 일과 취미와 그것에 이제 분배되어 있는 그 분량이 다른데 그게 내가 그 두 가지를 그 두 가지든 한 가지든 뭐 10가지든 그거를 운용하는 거에 있어서의 이 뭐랄까 이 바퀴랄까 이게 아구가 잘 맞아가지고 지금 내가 일도 하고 취미도 하고 뭐 쉬기도 하고 다시 막 이렇게 이게 뭔가 잘 굴러갈 수 있을 만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서 이게 굴러가고 있다면 그 약간 바구니에 어떤 게 얼마나 담겨 있든 그냥 그게 그 사람한테 맞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금 막 진로 얘기 그 원앤올리 그냥 뭔가 한 가지 일을 유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하나에만 이렇게 집중해야 될 것 같은 정말 그거야말로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필요하지 않은 생각인 것 같고 그냥 그게 뭐 가짓수가 얼마나 됐든 그냥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하고 있든지 간에 그냥 내가 내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게 돌아가고 있으면 그거 자체로 그게 진짜 나의 그냥 진로 같은 그냥 하나의 정말 덩어리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되게 엄청 공감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나의 삶의 균형이 맞는 것, 균형에 맞는 나의 삶의 균형에 맞는 일이 나에게 맞는 일이다. 네. 굉장히 공감이 되면서 떠오르는 어제 만난 분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어제 만난 분은 이제 저의 전 직장 동료분이신데 그분이랑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분은 회사를 다시 돌아가고
않아 아세요? 아, 그분은요? 네. 네. 한 1년 전쯤에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그 직장을 퇴사를 하시고 지금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네. 이제 자영업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신데 회사를 다시 돌아가고 싶으신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게 느껴지셨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런데 다음에 본인이 구상하고 계신 무언가를 위해서 아니면 뭔가 아이와의 삶을 위해서 자금이 더 필요하다거나 네. 아니면 무언가를 위해서 회사를 다시 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네. 그럼 기꺼이 막 가기 싫어서 가는 마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좋은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는 회사를 다시 갈 수 있고 그리고 가서 하게 되는 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자신이 있다. 그것을 잘 해내려고 노력할 자신이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 삶에서의 균형에 맞는 일인 거죠. 네, 네. 회사에서 하는 일도 그분이 준비하시는 자영업의 일도 네. 균형에 맞는 일인 거고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개발자가 제 천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10년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들어왔지만 네. 여전히 그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항상 고민해요. 개발을 계속 하는 것이 투자 대비 효과라고 하죠. 제 동생도 개발자인데 제 동생은 개발을 좋아해요. 좋아해서 저랑 몇 개월 먼저 저보다 시작을 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처음에 이제 개발 시작할 때 주말 주중 상관없이 밤낮 상관없이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있었고 좋은 회사를 갔는데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나서도 주말에도 계속 공부 일을 하고 그게 천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개발이 천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네. 개발자가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개발 공부를 하는 게 저한테 좀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도 있었어요. 약간 뭔가 비교가 되는 느낌인가요? 비교도 되죠. 비교도 되죠. 바로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비교도 되고 정말 모든 직무가 계속 공부를 해야 하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개발은 전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게 정말 많게 느껴져요. 그걸 지금 당장 모두 다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부업을 시작하게 되고 저는 이게 또 재미가 있고 돈이 잘 벌리면 더 재밌게 있겠죠. 그리고 지점을 늘리고 싶으니까 지점을 늘리려면 자금이 필요해요. 근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본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 그럼 본업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 공부를 계속 해야 한다. 어느 정도 제가 퍼포먼스를 잘 내야 이 개발자로서의 고용 형태도 유지가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 이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공부만 하면 된다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코드를 잘 짜내면 혹은 AI를 잘 다루면 된다는데 그러면 하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개발자로서 살아야 하니까 하는 공부 이렇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또 저의 삶의 균형에 맞는 동기 부여가 되니까 개발도 그러면 나에게 맞는 일이 되는 거고 쉐어하우스는 자영업은 저에게 재미도 주는 그런 맞는 일이 되는 그래서 아주 간결한 네. 표현이자 너무 잘 맞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내 삶의 균형에 맞는 일, 나에게 맞는 일이다. 그 균형점은 사람마다 사실 다르니까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개발자라는 직무를 동생분과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 각자의 삶에서 그 개발자라는 업무, 직무를 활용하는 그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진짜 각자의 답이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로라는 것이. 예. 재밌네요. 뭔가 약간 막 여기서는 대화를 했다기보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뭔가 마무리. 그러니까 약간 그런 대화가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하면서 느끼지만 진짜 어떤 게스트분과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제가 말하는 스타일도 달라진다고 느끼거든요. 안 그래도 마무리 멘트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마무리 멘트가 되고 있는데 잘한다. 근데 진짜 아까 조금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그 요즘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안정형 애인? 제가요? 아니 무슨 말인지 약간 느낌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되게 칭찬이에요. 네네네. 저한테. 그러니까 뭔가 제가 약간 물론 저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무리 새로운 분이 오셔도 막 엄청 어색하진 않거든요. 저도 익숙한 자리긴 한데 되게 오늘 느낀 느낌은 되게 안정적이었어요. 제가 스스로 말할 때도 안정감을 많이 갖고 얘기를 한다고 느껴졌고 네, 저도 조금 말하면서도 중원부원 할 때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순간순간. 그리고 그걸 또 캐치하면 더 중원부원 돼요. 근데 뭔가 되게 그 안정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뿜어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하게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먼저 무슨 소감을 원래는 막 그냥 오늘 어떠셨어요? 이러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떠셨어요? 자연스러웠어. 저 어땠냐면은 되게 저도 근데 안정적으로 대화가 마무리가 되었고 네. 진행이 되었다고 느꼈어요. 네.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구나. 약간 막연하셨죠, 그죠? 네네, 막연했고 말을 잘 해야 하는데 제가 실수 없이 잘 해야 하는데 또 편집 없이 거의 다 나간다 하니까 거기에 살짝 그래서 좀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나서는 조금 더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제 천천히 말을 쉬어가면서 하려고 했고 이제 또 제 숨 돌릴 틈 찾으려고 찬영님한테 숨 돌릴 틈 찾으려고 또 제 숨 돌릴 틈 찾으려고 로이님한테 질문 던지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잘 무사히 마무리된 것 같고 정말 저도 이런 환경에 있지만 녹음이라는 환경에 있지만 하고 싶은 제가 하는 고민을 가지고 왔는데 또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몰입도 있는 대화였습니다.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네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뵀을 때부터 그러긴 했지만 뭔가 이렇게 막 거리두기 하게 되는 스타일이 아니세요. 그냥 좀 약간 그래요. 진짜 너무 잘 알고 계시구나. 또 스타일이 맞아야 그렇게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쵸.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먹혔다는 게.